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당당한 아이로 키우는 양육법,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PD가 지은 책으로 한 번쯤은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아이의 사생활에서 더 집중 조명을 받은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책은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인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존감 낮은 아이의 문제 행동 유형을 분석하여 아이에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다양한 양육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아이들, 두 번째는 내 아이의 자존감, 무엇이 문제일까? 세 번째는 우리 시대 리더가 갖춘 자존감의 조건, 네 번째는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위기의 아이들에서는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행복한지,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것이 자존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아이의 자존감 무엇이 문제인가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아이들과 아이들의 힘든 사례와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가 리더가 갖춘 자존감의 조건에서는 성공한 리더의 필수 조건으로 자존감을 보고 리더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존감이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파트에 중점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나 내적인 신념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같이 쓰고 있는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한편 자존심은 굽히지 않으려는 의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존심은 항상 무언가와 비교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면 열등감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정서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최고가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나쁜 사람은 실패하면 좌절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이를 자존심이 높은 아이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방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크게 10가지의 원칙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엄마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부모의 역할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만 성장하고 엄마는 계속 제자리에 있으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처럼 아이는 발달 과정을 잘 격려하고 방해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어라. 아이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주는 것이 바로 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자존감은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칭찬보다는 격려를 더 많이 해주어라. 아이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흔히 칭찬입니다. 와, 이야, 이런 식의 의성어를 잔뜩 넣어서 아이가 해낸 결과에 대해 칭찬을 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결과에만 초점을 둔 칭찬은 아이에게 잘해야 사랑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려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칭찬과 달리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못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격려가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안전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아이가 느끼고 표현하는 감정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아이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해 줄 때 아이는 자신에 대한 확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화나고 속상하고 떼부리고 싶은 마음 자체를 받아주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억압하지 않고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은 수용해주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라. 아이가 자신에 대한 내적 확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까지 모두 다 봐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대안 행동을 제시해주는 것 같은 방법으로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수많은 실패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라. 수많은 실패를 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공이 아닌 실패를 더 귀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실패를 격려하는 부모의 태도를 통해 아이들은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만약 실패한다 해서 내가 형편없는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일곱 번째, 욕심을 줄이고 성공 경험을 늘려주어라.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욕심을 줄이고 성공 경험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당연히 성공 경험은 많아지게 됩니다. 너무 허황되고 큰 목표가 아닌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나씩 성공해가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찾아주어라. 아이에게는 일반 지능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능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자신의 장점을 찾아가고 발전시키면 자존감이 더 건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다중지능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중지능은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자기이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친화지능 등의 8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논리, 수학, 언어 영역 등에만 국한하여 아이들을 장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찾아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법을 사용하라.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된 아이들은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알아차리게 되고 이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가 화난 상태라면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반영적 경청을 해주어야 하지만 엄마가 화가 나서 엄마의 마음을 잘 전달해야 하는 상태라면 나 전달법을 통해 엄마의 상황과 고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되면 아이는 그 다음 단계로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자존감을 다치지 않게 혼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은 혼을 내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혼을 내느냐가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겠다면 무조건적인 칭찬만 해주는 것 또한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혼내고 자존감이 다치지 않게 혼내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을 낼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일보다는 부모의 무서운 얼굴만 기억에 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자리를 떠서 화를 폭발하지 않게 마음을 가라앉힌 후 아이의 잘못을 혼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지난 일까지 들추어내어 혼내지 말자.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혼낼 때 과거의 잘못까지 계속 들추어냅니다. 어른도 나쁜 버릇을 한 번에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잘못까지 계속 들추어내는 것은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부모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잘못한 점만 정확히 집어 그 부분에 대한 꾸지람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야 합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여 혼내는 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지름길입니다. 이 동생은 안 그런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아이의 능력을 남보다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낮은 대접을 받은 아이의 자존감이 높을 리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본을 제시하기 위해 비교하는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라는 부모의 비웃는 듯한 말은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리니까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아이 또한 엄연한 독립체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여길 때 분노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이를 혼낼 때 잘못된 행동에만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을 낼 때는 적당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준다. 잘못된 것만 무조건 혼내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후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혼나기 위해 행동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게 만든 후 함께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아이도 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있으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의 자존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